안녕하세요. 보다 풍성하게 2022년을 문을 연 이유가 옆에 한 명 더 생겼네요. 네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아, 예. 컴백 홈. 그 배철수 작가님하고는 아니 배철수 작가님 배철수 MC님하고는 화해하셨어요? 뭔 소리야? 그렇게 오라시다니.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약간 소문이 디스패치 쪽에서 들려오던데. 다 때려치고 싶다고. 패치가 뭘 날다로. 아, 내가 지금. 이 완전체로 다시 돌아온 그 2022년의 무비건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DP, 오징어 게임, 또 지옥 이렇게 쭉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계속 그 화제의 시리즈를 생산을 해냈죠. 그래서 최근 또 고요의 바다가 찾아왔습니다. 공개가 돼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작품 글로벌 콘텐츠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그 작품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좀 충족을 못 시킨 건지 조목조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거 찍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저희 셋은 지금부터 집에 가고 혼자 냅둬도 분량 다 채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김도훈 기자의 솔직한 평을 그러면은 뒤로 남겨두고 먼저 고요의 바다 좀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공개한 시점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막 상세하게 소개하기는 그렇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SF 대작이다, 네. 우주 스릴러다라는 점 때문에 많이들 기대를 했던 작품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정우성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이끌고 있는 회사죠,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네. 배우 정우성이 드디어 이게 제작자로 나섰다라는 점 때문에 또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간략한 설정이라고 하면 그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물이 완전히 바닥난 미래 사회를 보여주면서 한강이 없죠. 그렇죠. 네. 한강이 완전히 그 바닥이 난 상황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물을 이제 배급받는 시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배급에도 계급이 있는 시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은 이미 좀 그 많은 또 SF 장르물에서 봐왔던 그런 설정이긴 한데 아 설정부터 예스러워. 이미 이미 저 봐왔다. 물이 떨어지는 시대라는 거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걸 알겠어. 뭔가 물을 가지러 이제 고요의 바다에 갔다, 달로 갔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그런 식의 철저한 물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사실 사람들의 윤리적인 어떤 기준 자체도 엄청 낮아져 있고 너무나 낡은 배경의 디스토피아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학생 단편 영화 원래 단편 영화에서 시작했어요. 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 SF 장르를 지금까지 즐길 만큼 즐겨온 사람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딱 그 설정은 지나치게 예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설정이고 약간 억지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평가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은 사실 이제 그 넷플릭스 시리즈는 워낙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뜨기 때문에 좀 몇 군데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버라이어티에서는 이 비주얼은 인상적이지만 에피소드는 이 아름다움에 현혹된 것처럼 질척거리고 느리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진짜 느리지. 네. 이런 평가가 사실 좀 약간 버라이어티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프로덕션상은 좋지만 굉장히 좀 보기 힘들었다라는 평가가 많은 반면에 영국 NME는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알레고리, 그리고 프로덕션, 세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우주 탐험을 선사한다라는. NME가 뭐라라? NME는 음악 음악 잡지야. 잡지. 영국의 대표적인 뉴 내가 뮤지컬 오죽하면은 익스프레스. 음악 잡지에서 뽑아왔겠냐고. 아니 왜 음악한테 그래? 음악계를 디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음악 잡지 NME에서 호평을 보내준 지금 해외 평이 대부분 좀 약간 이렇게 그 좋다고 볼수 프로덕션에 없죠. 비해서 좋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 배수탁 작가님도 보셨잖아요. 네,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관점에서만 얘기를 드리자면은요. 전반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느리다. 네, 전반적으로 좀 너무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사가 인상적인 구절이 거의 없었어요. 남는 대사도 없고 거기에서 이제 그 월수라는 게 결국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그 안에 침입자가 있다는 설정 아닙니까? 근데 그 침입자가 월수 때문에 그러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다시 또 배두나 씨가 월수 때문인 것 같아요 하는데 다들 막 놀라 거기서 막 놀라는데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왜 또 그것을 반복하는가? 거기에서 다른 대사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약간 무리하게 이 설정을 좀 그러니까 늘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영화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쫀쫀하게 좀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이미 나온 설정이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 설정들 중에서 초반 설정이 저는 되게 재밌는 지점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좀 약간 압축해서 보여줬더라면 우리한테 이렇게 지루함을 계속 남기지는 않고 쭉 갈 수 있는 어떤 좀 힘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이 대학 때 만들었던 단편 영화를 네. 지금 시리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즈가 총 합치면 6시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영화로 만들면 2시간 30분 안에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나머지 3시간 정도는 어떻게든 2시간 정도로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영화 내러티브를 느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엿가락처럼 모든 부분을 길게 늘어뜨려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서만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세세한 대사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 시간을 늘어뜨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러티브만 그렇게 느려지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에 함께 실려가야 되는 배우들의 연기까지도 너무 복장이 터질 정도로 느리고 판단력도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넷플릭스랑 감독이랑 2시간 안으로 끊는 영화로 단독 영화로 개발을 했어야지 이 시나리오를 시리즈로 가능하겠다라고 오케이를 한 넷플릭스 내부의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아니 진짜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시리즈로 가능한 건지 단편 영화로 가능한 건지. 개인 의견 이게 자막 좀 아니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보통 영화사들처럼 충실한 제작진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돈을 그냥 있는 대로 주고 알아서 찍어 보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아다리라고 하죠. 어쨌든 그게 잘 맞으면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게 정말 안 맞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넷플릭스는. 아니 이게 이거를 되게 그 자유를 주기 때문에 창작자들한테 어떤 길을 열어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봤던 제작사의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가 조금은 작품에 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결과물들을 보면서 그 구조를 좀 파악하게 되긴 했죠. 근데 연말에 사실은 그 지구 멸망하는 얘기를 넷플릭스가 2편을 내놨잖아요. 이 지금 그 아담 고요의 맥케이의 바다랑 돈 아담 룩업. 마케의 돈 룩업. 근데 진짜 이 해성이 충돌하면서 그 안에서 너무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한 편과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너무 느리게 전개되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니까 되게 극적인 대비 효과가 큰 이런 체험이지 않았나. 돈룩업은 반대로 칭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이야기 구조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구조예요. 어떤 인물을 띠고 있는 정말 서로 다른 이 구성원들이 뭐 어딘가로 가던가 뭐 이렇게 파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 멤버들 주인공들은 뭐 자기의 어떤 그 비밀을 숨기고 있거나 그렇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보면 뭐 에이리언이나 더싱 말고도 뭐 지옥의 묵시록도 그렇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임필성 감독님의 남극일기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구조여서 저는 그런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 치고는 아까 뭐 도훈 기자가 정말 조목조목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정말 그 식상함의 덩어리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식상했고요. 그러니까 클리셰를 잘 다루면 되는데 못 그렇죠. 달았다.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공유 씨가 등장을 하는데 공유 배우도 이 부산항에서처럼 그 딸과의 어떤 에피소드라는 것도 저는 조금 식상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인터스텔라에서 네. 갖고 있는 그 되게 중요한 대사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해답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톤앤 매너나 어떤 스토리 전개는 굉장히 느리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구조로 조금 몰입하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럼 8화까지 가버려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하늘 아래 무언가 헝거를 굉장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품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SF 장르는 계속해서 지속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고해의 바다의 문제는 이 감독이 어릴 때 봤던 모든 영화 다 있어. 특히나 에이리언 1, 2, 3편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나왔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 네. 3도 나와. 왜냐하면 그 주인공 소녀가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 막 쫓아가는 네, 그런 장면은 에이리언 3의 클라이막스를 그대로 또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오마주라고 하기도 그래요.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드러나는데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없어. 이 영화는 시작부터. 가장 또 이 영화에서 정말 거슬리는 것들이 자 SF에는 수많은 어떤 과학적인 설정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설정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미래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사회와 사람들의 관계는 또 어떨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우리는 대충 뭐라고 하죠? 이제 핍진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어쨌든 그 개연성을 찾아내는 것이 핍진성이에요. 이 드라마는 핍진성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월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잖아. 물인데 계속 이게 무슨 물인데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 중간에. 그러면 물인데 바이러스라고 그게 뭐지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또 물과 똑같대. 또 이제 분자는.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 물도 아니고 물인데 물도 아닌 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 월수라는 거를 그냥 한 명 한 명 전염돼서 괴물화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만든 거지. 이 월수라는 것은 물리학적인 법칙에 완벽하게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이 무슨 물리학적 법칙에 좀 어긋나면 어때? 뭐 영화적으로 재밌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 과학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개연성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그 세계관 자체가 납득이 안 되게 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와 캐릭터들의 성격도 그리고 반응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핍진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구멍이 많은데 그거를 매우 어떻게든 과학자들 혹은 이제 SF 장르를 잘 아는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메꿔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문을 안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자문을 받은 결과가 그- 이거면 자문을 잘못 받은 거지. 저는 이제 이런 장르물이나 이런 데서 자문은 지금 뭐 너무 디폴트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자문을 구하고도 그걸 반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는 많이 봤죠. 그런 경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진짜 월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월수가 어떤 식으로 뭐 감염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월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개가 됐어야 됐는데 이게 전개가 안 된 게 다음 시즌을 위한 떡밥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이 자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방식의 해결점도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좀 약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좀 약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설정 안에서 뭔가를 더 전개를 했을까 했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남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에일리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에일리언 시리즈 1, 2, 3편을 다시 보시면 돼요. 이 영화는 에일리언 1, 2, 3편의 모든 클리셰 덩어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낸 영화인데 이를테면 그 소녀의 존재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소녀의 등장부터 네.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된다라고 할 수 근데 있죠. 그렇죠. 그 소녀에 대해서 이제 베두나 캐릭터가 느끼는 어떤 그 감싸주고 싶은 어떤 모성애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에일리언 2에서 이제 시그니 위버가 그렇죠. 뉴트라는 소녀에게 가졌던 그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 소녀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 사실은 에일리언 2에서 뉴트가 등장하는 장면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캐릭터의 과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치게 많은 과학적 비밀을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에일리언처럼 엄청나게 사람의 팔을 그냥 잡아 뜯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도 엄청나고 심지어 약간 인간보다 더 진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라 말을 할 수 없죠. 나중에는 정말로 나중에는 마지막 장면에는 인간 자체를 초월한 존재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SF를 만드는 감독들이 항상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테크놀로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간 무기에 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어떤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녀라는 캐릭터를 지나치게 자주 등장시켜.
승리호에서 그 비밀스러운 소녀의 마지막 클리셰를 완벽하게 그냥 다 소진을 해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 또 비밀을 가진 소녀가 등장을 하는 거야. 저는 이 작가가 박은규 작가가 SF의 어떤 그 에일리언에서 가져왔다라기보다 기존의 많은 작품들, 이를테면 배두나 씨가 출연한 도희와 같은 작품들에서 아이를 보호해주는 여성 간의 연대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의 그 소녀 역할을 한 배우가 김시아 배우잖아요. 미스백에서 한지민이 보호해주던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냥 이 SF를 이 땅에 내려놓고 설정을 바꿨을 때 보호해줘야 할 어린 아이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미래의 어떤 희망, 그것도 어린 아이이자 여성인 그 아이가 이 달 표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개척을 하고 있고 자기의 그 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거기 더 중점을 두고 주제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잘 구현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이 생각은 들었어요. SF야말로 여성 캐릭터가 그냥 정말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들을 이 한국 SF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고요의 바다가 구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좀 높게 보고 또 굉장히 흥미롭게 본 지점이고 이 영화가 가져간 지점이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음악 부분도 변수영 작가님. 근데 음악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음악도 사실 인터스텔라나 뭐 에일리언 커버넌트 중력의 이미지 둥 하는 느낌 그리고 물이 흐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잘 구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이제 생각나는 음악들이 너무 많은 거지. 예, 많은 거지. 근데 음악은 들리기 때문에 영화만큼은 아니야. 이건 쌩 보이니까 쌩 보이니까 그나마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음악도 굉장히 저 레퍼런스들이 연이어서 연상되는 측면이 좀 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평가는 못 내릴 것 같아요. 뭐 이번 작품 어쨌든 또 뭐 공유, 배두나 많은 배우들이 지금 또 출연을 하잖아요. 우주로 간 배우들인데 캐릭터들이 처음 딱 등장을 하죠. 되게 SF 영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뭐 외부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모험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우주선 안에서 어쨌든 그들의 역학관계가 어떻고 대충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떨 것이다라는 걸 미리 설정을 딱 하고 와요. SF 장르는 되게. 그런데 그 거기서 어떤 캐릭터는 나중에 배신을 할 것이고 이 캐릭터는 뭐랄까 굉장히 딱딱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와 대립을 하다가 서로 친해질 것이다. 이게 한눈에 쫙 보여요. 이 고요의 바다도 처음 딱 등장하자면 그렇거든요. 근데 각 캐릭터들에게 이야기를 하나씩 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뭐 딸의 존재가 딸의 존재가 있어. 딸이 아파.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복적으로 이 시리즈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달의 어떤 이미 큰 사고가 나서 5년 동안 폐쇄된 달 기지로 뭔가 비밀을 찾으러 이렇게 떠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경질적이고 너무나 전문가답지 않고 너무 장난스러워. 너무나 장난스럽고 서로의 관계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캐릭터에 그렇다면 감정을 이입하면서 이 시리즈를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두나 캐릭터에도 공유 캐릭터에도 이입이 되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뒤에 비밀들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전문가들을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떤 미션을 하기 위해서 우주로 갔으면 그들 사이에는 서로 지식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뭔가 뚝딱뚝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서로가 너무 싫고 자기가 가는 미션이 너무 싫어 전부 다. 아니 저는 이게 왜 이런 연기가 나오냐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각각의 캐릭터에게 이제 그 사연을 너무 많이 주는 이런 플롯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래비티나 이런 것들도 자기 개인사가 있긴 하죠. 그러나 미션을 뭐 완수를 할 때는 그것과 분리가 되고 나중에 주제나 그들의 사연들이 좀 들어가면서 마음을 움직여주는 지점들이 막판에 이렇게 딱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미 너무 사연을 엮어놓다 보니까 이들이 그 사연을 자기 사연 안에 좀 약간 잠식이 돼서 고개 하나 돌릴 때, 한번 돌아볼 때, 상대방을 대할 때도 지금 아까 뭐 짜증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너무 필요 이상의 무뚝뚝함과 필요 이상의 방어를 치는데 그게 그냥 그 단순히 한 명의 캐릭터로 구현이 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저런 톤이 나와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캐릭터가 왜 저기서 저런 감정을 내비치지에 대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몰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두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냉철한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막 월수라는 존재 때문에 그게 바이러스 같은 거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쩌면 방사능이 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헬멧을 벗어버려요. 그럼 과학자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배두나라가 연기하는 저 과학자 캐릭터가 야 진짜 과학자가 맞아? 진짜 과학자가 맞으면 저기서 헬멧을 지가 저렇게 먼저 벗을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느낀 걸 복기해 보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각자마다 다 사연이 있고 그러면은 상당 부분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여진 것만 보면은 뭔가 동화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이게 사연과 좀 톤이 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 연기 어떻게 봤어요? 네, 저도 드디어 좀 입을 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 OTT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가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걸 떠나서 어쨌건 계속 새로운 배우들을 발굴해주는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적인 인물 그 네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뭐 배두나, 뭐 공유, 김선영, 그리고 이준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배우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나름대로 긴 회차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도 있고 단독샷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 드라마의 패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그래도 좀 따로 또 짚고 싶은 대목은 저는 이 김선영이라고 하는 배우 굉장히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리얼한 연기 또 애드립이 강한 연기 진짜 현실 연기를 펼치는 이 배우가 이 SF 드라마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연기를 펼칠까 되게 좀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가장 그 기대했던 배우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뭐 발성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이제 캐릭터성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의 그 중력 그 기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액션을 할 때 심지어 걸어갈 때 이런 것들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리얼하게 다가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SF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건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이 특수 효과라던가 어떤 프로덕션 디자인 자체는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어떤 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어떤 장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시선이 거기로 쏠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것이 뭐 그동안 한국의 특수효과가 발전했다, 막 계속 나아지고 있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뭐 헐리우드급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는 거의 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 중국 영화나 드라마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중국어 선생님이 영화를 하나 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약간 그 특수 효과가 많이 들어간 영화였어요. 지금 뭐 하도 오래전에 봤어요. 유랑지구인가? 와 진짜 유랑지구 특수 효과 아닌가? 하나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렇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유랑지구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 지금 아마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한 3위 정도 아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설정 자체는 이제 황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설정을 보여준 작품이긴 하나 사실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 속에서 뭐 계절의 변화라던가 그리고 뭐 지구의 땅을 뚫는 장면이라든가 뭐 메카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믿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고요의 바다는 SF 장르적인 어떤 프로덕션 디자인을 논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텍스트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실내 공간을 그렇죠. 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또 오픈 세트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뭐 우주복이라던가 뭐 내부 디자인 자체만 놓고 뭐 한국 SF 장르의 뭐 프로덕션 디자인 수준이 높아졌다.
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본이 되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제작비가 많지 않았다라는 게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제작비가 엄청 적어 보여요. 너무 적어 보여. 너무 이거를 정말 적은 제작비로 이 한정된 공간만 활용해서 찍었구나, 고군분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최근 시리즈인데도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 이유가 프로덕션 디자인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미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가 우주로 가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 우주선 안에 버튼이 있어요. 새로 요즘 쌓아 올리는 우주선들은요, 옛날처럼 막 수백 개의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AI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타고 올라간 사람들 그냥 앉아 있기만 해요. 거대한 스크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주선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50년이 더 발전하면 우주 기지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 AI와 수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에일리언과 그런 데서 봤던 실내 구조와는 완벽하게 다른 기지가 나와야 되는 비주얼이에요. 그렇게 이미 테크놀로지가 이 드라마 속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가는 상황인데 너무 예스러운 그런 막 계기판이란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거 왜 이렇게 올드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액션 장면에서 이게 5시간이 넘는데 보여줘야 될 장면들은 그냥 뛰어넘어가요. 그리고 보여줄 필요가 없는 장면들이 되게 길어져요. 대표적으로 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 장면이 공유가 달기지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달기지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가지고 잠깐 매달려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 산소 5% 남았습니다. 산소 3% 남았습니다. 이러는데 공유가 그러다가 한 2번 정도 기절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그냥 제정신이 막힌 장면과 같으면 거기서 공유는 산소가 떨어져 가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남은 크루들이 공유를 산소 1분밖에 안 남은 공유를 구해 올 것인가, 이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공유가 기절을 해요. 깨어나잖아요. 그럼 이미 구조가 되어 있어. 가장 서스펜스를 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을 그냥 삭제야, 그냥 삭제. 그 장면을 그냥 찍지도 않았나 봐. 그래서 되게 절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릴러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하면서도 이런 품격이 있는 그런 그 SF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이 모든 그 액션의 어떤 묘미 같은 것, 긴장감을 삭제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영화는 너무 이제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다 뺐기 때문에 이 무려 8부나 되는 그 시리즈를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해바다는 제가 진짜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그 OTT로 봤던 드라마 중에서 가장 많이 일시정지 끊으면서 봤던, 너무나도 집중하기 힘들었던 드라마였는데, 과연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드라마를 볼 때도 내가 진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화도 안 받고 딴짓도 안 하면서 이런 노력과 집중력을 들이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해준 작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우리 어떤 관람 태도나 어떤 문화 자체가 약간은 이 OTT TV 시리즈를 통해서 약간 근본적인 문제에 좀 직면한 것 같아서 이건 조금 고민해 볼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맞아요. 내가 그 생각을 하긴 했어.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영화들을 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 극장에서. 그죠? 근데 이 OTT 세대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경험은 거의 다 이제 빠지고 고냥고냥한 작품들로 만족하는 시대가 된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그 고해바다 얘기를 해봤는데, 고해바다도 한 줄 평과 별점을 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고민이 돼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왜 지금까지 OTT 드라마를 보면서 이 정도의 집중력을 써가면서 받아야 될 전화도 받지 않고 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라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별점과 한 줄 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비겁해. 마지막에 그렇게 욕하다가 그럼 뭐 베스트 작가님. 저는 글쎄요, 별 2개. 한 줄 평은 일시정지 누르다 지문 다를 뻔했네. 별점 한 점이야. 카피로 만들 수 있는 오리지널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별점은 2개. 발목 잡힌 장르물. 시즌 2 만들지 말고 다른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로 그 돈으로 다른 CG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사실. 그리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넓은 장소도 아니야. 근데 몇 명이서 왜 가다가 다시 시작해? 아니 이거 갑자기 우리 지적해야 꽁트를 하고 돼. 있어. 아니 몇 명이서 가다가 갑자기 흩어져서 너는 절로 가고 절로 가래. 셋이 붙어 다녀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왜 흩어져야 돼? 그거 진짜 너무나 이제 자주 쓰여가지고 지적받아서 헐리우드에서는 잘 안 쓰는 클리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사고가 당하는 그런 같이 케이스. 다녀도 돼요. 따로 하지 마. 무조건 죽잖아. 죽이려고 보낸 거잖아. 자, 저희 먼저 가고요. 그 김돈 혼자 더 하시고 저희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떠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